선생님의 입장에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고요. 불안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상담자로서의 역할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때 많이 힘들겠구나.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3차 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들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 감지 및 신고 접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진행 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감지 및 인지에 관한 말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의 징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폭력 감지 및 인지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감지 및 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초기 감지나 인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지와 인지의 뜻부터 알아두는 게 좋겠죠. 감지는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껴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의 통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언론이나 방송 보도나 상담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초기에 감지나 인지를 했을 때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고 접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전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예방하고 발생한 학교폭력을 확인하고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의 내용들까지도 전담기구에서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폭력 발생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2023년 안내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요.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까지도 생활지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안을 확인을 했는데 단순한 갈등 관계인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학생 간의 갈등은 내용을 파악하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학교폭력이 감지나 인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내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죠. 주의를 기울이면서 학교폭력 사안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감지나 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감지나 인지되었을 때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요.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때 전담기구와 소속 교원, 담임선생님이 될 수가 있겠죠.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에 사안 조사를 위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으니까요. 근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에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4조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에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장의 자체 해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감지와 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교사의 관찰 및 사실 확인 요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 역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5학년도 버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을 관찰을 할 때는 피해 학생의 신체, 심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나 피해 학생의 구체적인 욕구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해 학생도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피해 학생과 격리를 시켜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특정한 학생을 괴롭히거나 다수의 학생을 괴롭히는지 함께 관찰해 보면 좋겠고요. 가해 학생들 중에도 힘이 센 학생과 약한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리에 속해 있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파악을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변 학생들을 관찰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학교폭력 사안에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는지 목격 학생이나 주변 학생들의 심리 상태들도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을 할 때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선생님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다 보면 일부 내용들이 전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모르는 학생들까지도 전달을 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한다든가 가해한 학생들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감지나 인지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1년에 2차례 진행을 합니다. 1학기에는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별로 표본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교내 학교폭력 신고함을 활용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관찰이나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고요. 교내외 순회 지도를 통해서 학교폭력 감지와 인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폭력의 징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징후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후를 초기에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가지 징후를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고요.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 내외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의 경우 또 다른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댓글을 단다거나
확산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이 SNS에 게시가 된 내용을 보았다고 한다면 가해 관련 학생에게 연락을 해서 SNS에 올라간 내용들은 삭제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겠네요. 가정에서 학교 폭력의 징후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거나 이름만 불러도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학교에 가는 걸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혹시 학교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결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전학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엔 학교 폭력의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 또는 담당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다음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징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서 자신만의 공간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지각, 조퇴,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에 학교 폭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 징후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만지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단톡방에서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확인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하거나 온라인 기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SNS의 상태의 글귀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게시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휴대폰의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갑자기 탈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제시된 내용들을 확인해 드렸는데 이 외에도 사이버 폭력의 피해 징후는 지금 제시한 내용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 폭력의 신고 및 접수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신고 방법은 다양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신고가 되면 업무 담당자는 접수 대장에 기재하고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학교 폭력 사안을 확인을 하고 접수 보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내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신고함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 창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해서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확인하는 방법이죠.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학생들이 설문지를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관련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메일을 통한 방법, SNS, 홈페이지, 휴대전화, 포스터 부착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교외 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112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SPO라고 하죠. 학교 전담 경찰관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문자나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신고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징후를 확인한 보호자가 학교에 알려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학교에서 원칙대로 처리를 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보호자와 선생님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임을 안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이 직접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직접 신고를 한 경우가 그렇죠.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피해 학생이 정말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가해 학생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피해 학생에게 유해한 행동으로 느껴졌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하고요. 불안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상담자로서의 역할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때 많이 힘들겠구나.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고자가 주변 학생일 때도 있겠어요. 주변에서 목격을 한 학생의 경우죠. 신고자가 주변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목격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주변 학생들의 목격 사실에 대해서 사실 확인서라든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주변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나 감지한 경우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8시간 이내에 접수 처리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학교폭력의 징후를 파악하고 가정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와 접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임을 안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신고 접수자의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오늘 3차 시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대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